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농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농막 설치가 굉장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제 시골에 세컨하우스를 만들고 싶은데 이제 시골집보다는 농막이 어느 정도 현대화된 주거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6평 전후에 이제 소규모 농막을 컨테이너로 설치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 옆집이 하니까 나도 하고 뭐 여기저기 했는데 결국은 이제 행정처분에 대한 공문들이 날아오게 되는 거죠. 오늘 농막에 관해서 말씀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농막에 대해서 의뢰를 받는 경우는 뭐 매일 의뢰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 1년에 한 몇 건 정도의 농막에 의뢰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농막 의뢰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분들이 의뢰를 해주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이 이미 일은 저질렀습니다. 농막을 설치한 상태인데 이제 공문을 받는 거죠. 이렇게 공문을 받는데 공문 내용에 보면은 농지 불법 전용 관련 행정처분 사전 통지 뭐 이래갖고 농지법 제34조를 위반했다 이런 식의 이제 공문을 받고 당황스러워하면서 어찌됐든 농막을 설치하는데도 이제 수천만 원 또 억대를 투자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농막과 관련해서 농지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공문이 왔을 때는 그 내용이 때려 부셔라, 철거해라, 원상복구해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이다 보니까 결국은 투자한 액수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에 농막에 관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럴 경우는 제가 바로 의뢰받기가 어려운 게 이제 진단을 해야 되죠. 상황이 어떤지, 저지른 일은 어떻게 되고, 그 저지른 일을 이제 가장 극단적인 철거나 원상복구가 아닌 상태에서 조율을 해 나갈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이제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통해서 답을 찾고 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방향을 잡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전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분께서는 너무나 절실하다 보니까 뭐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컨설팅비를 바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이 시작이 되면서는 그 의뢰인에게 당신이 농막을 설치하는데 진행됐던 뭐 예를 들어서 건축사가 준 도면이라든가 뭐 또는 건축 현장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줄 수 있는 자료를 다 주고 또 그 지자체에서 받은 공문도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것을 이제 공문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죠. 공문의 내용을 보면은 농지법 34조 위반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5월 23일까지 서식에 따라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은 그냥 농지법 위반이다, 불법 전용이다. 그래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은 원상회복 명령 및 사법기관 고발 등의 내용으로 이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의뢰인한테 자료를 사전 컨설팅한 의뢰인한테 자료를 받고 자료를 받으면 이제 이 공문에는 반드시 담당자 공무원의 연락처와 이제 성함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공무원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 보좌관이면서 공무원 22년 경력자이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과의 대화가 조금 부드럽고 자연스럽죠. 나는 경력 22년 된 공무원 출신 행정사입니다. 내가 농지법 위반으로 이와 같은 의뢰를 받았는데 도대체 이분이 어떠한 사안을 위반을 하신 겁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냥 농지법 위반이다 라고만 써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위반인지를 알아야지
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처방이 나오는 거겠죠. 그랬더니 이제 뭘 말하냐면은 첫 번째는 농막이 완전히 주택입니다. 주거 공간하고 동일하게 주택으로 만들었다 라고 왜냐하면 농막이라는 거는 농사를 지면서 간간히 낮잠도 자야 되고 쉬어야 될 때 간이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이지 거기에 주구장창 살라는 집이 아닌 거죠. 그런데 주거 공간 같이 만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농지를 뭐 몇천 평을 샀다. 그러면 농막을 짓고 그 앞에는 농사를 져야지 농막이 필요한 거잖아요. 농사를 져야 되는데 일부 공간을 이제 골재를 깔아서 이제 흙이 발에 안 묻게끔 아스팔트에 가까운 그런 골재를 깔았다 이거죠. 그러면 농사질 공간을 결국은 짓지 않겠다라는 거를 이제 뭐랄까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그런 행위를 했으니까 이것도 두 번째로 문제고, 세 번째로는 장비, 그러니까 농사를 지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고 농기계가 필요한데 그와 같은 농기계를 비닐하우스, 움막 비닐하우스에 넣는데 어마어마한 농기계를 거기에 넣어놨다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농기계를 해야 되는 움막과 비닐하우스는 창고로서 이제 지자체에다 등록을 해서 창고로 인정되는 공간에 농기계를 놓을 수가 있는데 무허가 움막에다가 농기계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위반을 했다는 지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세 가지는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다 해결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주거 공간이라고 해석되는 건 어차피 농막 안에는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뭐 개수대, 주방의 역할을 하는 그런 개수대도 있어야 되고 이렇다면은, 그런데 그 이외에 뭐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놨기 때문에 주거 공간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주거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물품을 다 빼면 되죠. 때려 부시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골재를 깔았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뭐 다 까부셔서 없애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움막에 든 농기계를 빼서 그냥 움막으로 농기구 정도만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되니까 사실은 이 움막을 철거한다 또는 원상복구한다, 때려 부신다 하는 그런 극단적인 이제 행정처분의 결과가 아니고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무지의 소치다. 내가 굉장히 무지했기 때문에 농지법에 근거해서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까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류를 범했다라는 걸 소명하고, 내가 농민으로서 이제 청년 실업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너구리 봐달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소명을 하면 되겠다라는 제가 방향성이 잡힌 거죠. 그래서 공무원에게 나도 공무원 22년 출신인데 사실 우리가 행정처분이나 행정지도라는 게 공무원 입장에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행위가 그 국민을 죽이고 힘들게 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지 않냐. 행정지도를 통해서 잘못한 걸 반성하고 잘못한 것을 원대복귀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면 될 수 있도록 처분이 아니고 행정처분이 아니고 행정지도로 해줄 수 없겠냐. 내가 한번 소명할 수 있는 의견서를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우리 의뢰인에게 가이드를 할 테니까 좀 관심 갖고 의견서를 한번 검토를 해봐 달라. 그리고 이제 부지런히 이제 의견서를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입증 자료도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농막으로 허가 받았던 가건물에 대한 입증 자료라든가,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제출해야 될 게 이제 본인이 농민이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도 첨부하고 또 가건축물 축조 신고증도 첨부하고, 그 다음에 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오수 처리 시설 준공 검사 결과에 대해서 온 문서도 첨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또 그 골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철거하겠다는 의미에서 골재 현장의 사진도 첨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류를 첨부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공무원한테 통화를 했죠. 저희가 의견서를 보냈는데 잘 보셨나요? 그랬더니 이제 몇 가지 이제 어투나 뭐 이런 거 수정할 거를 안내를 하면서 이게 그 의뢰인이 직접 쓴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행정사님의 위임장, 행정사님에게 의뢰인이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보내주십시오 해갖고 위임장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발 한 발 간다는 건 잘 해주겠다는 얘기죠. 저는 늘 이제 의뢰인과의 소통 방법에 있어서 행정공무원하고 통화한 거라든가 진행 과정에서 발생된 통화 내용들을 항상 통화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의뢰인이 감탄을 하는 거죠. 행정사님 대단하십니다. 이제 물론 아까 사전 컨설팅비 따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는 시점에 의견서 작성과 그 다음 후속적인 거에 대한 의뢰비는 이제 또 추가로 받는 거는 이제 당연한 일이고요.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의 경우는 투자 액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합리적인 액수를 요청을 했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진짜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의뢰비를 다 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의뢰인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거는 그냥 때려보시면 1억 이상이 날아가는데 이 의견서와 이런 소명의 기회를 얻어서 최소의 그 뭐랄까 원대 복규 뭐 가구를 내놓는다든가 골재를 뭐 파헤친다든가 뭐 이런 정도로만 해결이 된다면 엄청나게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이분의 경우는 이민경 행정사가 맡아서 진행해주는 것만도 너무나 감사해야 하는 그런 의뢰인이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분이 또 감사나 리액션도 굉장히 긍정적 요소를 가지는 분이다 보니까 저에게 저 감탄했습니다. 행정사님, 저는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담당 공무원하고 이렇게 싸웠습니다. 제가 행정사님한테 연락했을 때는 사실 담당 공무원하고 막 싸우고 나서 연락을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하고 어떤 내용으로 싸웠냐면요. 주변에 다 농막 있는데 왜 나만 행정처분을 하냐라고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의뢰인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와 같은 말이 가장 금기시되고 그와 같은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위법적인 상황이 여기저기서 횡행하고 있다고 해서 도둑질을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하고 있다고 해서 나도 한다고 해서 그 도둑질이 안 도둑질이 되고 적법한 행위가 될 수 없는 거. 최근에 이제 음주운전을 해갖고 뭐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해왔던 방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적법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했다고 해서 적법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행동이 적법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본인이 판단을 해도 이거는 위반 사례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바로 받아들이고 이 위반 행정 처분을 어떻게 하면은 행정 지도로 공무원들의 마음을 사서 그 수위가 낮은 행정 대응을 하면 될까를 고민을 하셔야지 그걸 갖고 옆집도 하고 뒷집도 하는데 왜 나 한 것만 행정처분을 하냐라고 말을 이제 하면서 싸움을 한다. 이랬을 경우는 결코 유리할 수 없다는 거. 근데 너무 재밌었던 거는 그분은 그렇게 많이 싸우고 화가 난 상태에서 전화를 끊고 저한테 의뢰를 했고 저는 이제 또 성격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현안만 파악되면 바로 이제 바로 현상을 정확히 알아야지 진단이 나오니까 거의 의뢰인하고 시차가 차이 없이 제가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담당 공무원이 전혀 그런 기색도 없고 화를 내지도 않았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제가요 22년 된 공무원 출신인데요. 아유, 행정사 하면서 이걸 하나 맡았는데 어떻게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러면서 선배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세로 공감할 수 있는 대화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농막 행정처분과 같은 것은 이렇게 공무원을 오랫동안 경력을 쌓은 행정사가 하기에 아주 적절한 아이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일반 행정사님들도 많이 하시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요번 경험을 통해서 공무원과의 소통에 있어서 경력직 공무원 행정사는 굉장히 부드럽게 그 의뢰인이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대를 그러니까 부드럽게 유화시켜서 해법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농막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신규로 신설할 분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이미 설치한 농막에 대해서 행정처분 공문을 받으셨다. 그러면 이렇게 최고의 전문가 이민경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향을 그래도 좀 접근해서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잘 부탁드리고요. 농막에 관심 갖는 의뢰인께서 언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